안녕하세요. 유럽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디오 채널입니다. 네, 우리 채널 멤버십 시작한 거 다들 아시죠? 쉐님 그리고 리수님 등등 많은 분들 가입하고 계시고 굉장히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작은 응원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죠. 일단 훌리안 알바레스 묶어서 이강인 하무스 파리랑 스왑디를 얘기하는 곳이 제법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훌리안 건은 훌리안 건대로 분리해서 계약하게 될 거라는 점이 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은 좀 더 베르나르도 실바 이적건이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주안점을 두고 얘기해보죠. 우리 이강인 선수 이적과도 매우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이적이죠. 맨시티의 살아있는 전설 베르나르도 실바, 베실바가 줄여서 베실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긴 맨시티 생활을 정리하고 시메오네가 이끄는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마에스트로로 합류하는 지금인데요. 아틀레티코가 베실바를 찍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팀의 핵심 앙투안 그리즈만의 이탈 때문이죠. 이번 여름 그리즈만이 팀을 떠나면서 아틀레티코는 팀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그 빈자리를 단순한 미드필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유럽 정상급의 베실바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즈만의 대체자가 아니라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줄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확정한 거죠. 물론 베실바도 나이가 있으니까 3년 정도 브릿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지만요. 가장 큰 관건은 역시 돈인데요. 베실바가 맨시티에서 받았던 연봉은 약 1,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액수가 아닌데요. 하지만 승부수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베실바가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팀에 합류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적료가 들지 않는다는 건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죠. 그리즈만이 떠나며 발생한 연봉 여유분까지 더해서 아틀레티코 수뇌부는 현재 마테오 알레만이 단장을 필두로 베실바의 대리인 호르헤 멘데스와 긴박한 연봉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꽤 긍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베실바 측에서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두 번째 고연봉자 그 수준으로 맞춰주면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골키퍼인 오블락 이후로 두 번째 정도의 연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또한 빠른 이적을 팀과 선수 모두 선호하고 있는데요. 선수 본인도 월드컵 시작 전에 미래를 확정짓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베실바는 맨시티에서 경력을 볼 때 단순한 측면 자원이 아닙니다. 중앙부터 좌우 측면 윙어, 그리고 메잘라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가짜 9번까지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에서 계속 많이 뛰었고요. 최근에는 시메오네는 베실바의 지능적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탈압박을 통해서 그동안 다소 답답했던 아틀레티코의 공격 패턴을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실리를 따지던 시메오네가 왜 베실바에게 진심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베실바는 잉글랜드를 떠나 스페인에서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불태우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유벤투스 등 이탈리아 명문팀들을 다 거절하고 스페인 쪽으로 기운 모습입니다. 시메오네의 거친 축구와 이 베실바의 섬세한 터치가 만나면은 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확실히 강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베실바 이미 거의 아틀레티코 선수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 영입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 마시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죠. 아틀레티코에 영입하려는 이 선수는 지금 현재 베실바 뿐만이 아닙니다. 윙백에서도 좀 선수를 한 명 영입해야 되고, 또 센터백도 영입해야 되고, 또 미드필더도 따로 영입해야 될 선수들이 있지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도 그런데요. 그 선수가 바로 울버햄튼의 주안 고메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굉장히 활동량이 좋은 선수고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의 약점 중에 하나는 중원의 기동력이었습니다. 고메스가 합류한다면 시메오네 특유의 또 강한 압박 축구가 다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런 활동량은 상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죠. 현재 알려진 이적료는 이 주안 고메스 상대로 약 4,500만 유로, 이강인 선수 이적료, 예상 이적료랑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고요. 이 주안
고메스와 아틀레티코가 합의에 가까운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아틀레티코는 이미 2명의 대형 미드필더 영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환골 탈퇴를 위해서 이번 시즌 굉장히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아직 시작 전에도요. 베실바는 공짜지만 이 연봉이 제법 들고요. 주안 고메스는 상당한 이적 자금을 들여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건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강인 선수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관건은 구단의 자금력입니다. 이번에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면서 두둑한 돈을 벌었고 그리즈만 등 주요 선수가 이탈하면서 또한 연봉적인 측면에서도 여유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사모펀드 아폴로 그룹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구단의 주인이 됐죠. 새로운 주인이요. 이 거대한 사모펀드의 자금력이 아틀레티코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구단을 인수하면서 아틀레티코를 유럽에서 5번째, 6번째 거대 구단으로 위상을 정립하겠다 했죠. 그런데 그런 말과 팬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오히려 이 거대한 사모펀드 입장으로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 쪽을 잘 모르시는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울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숫자 앞에 냉정해지고 대차대조표로 말하죠. 대차대조표요. 들어올 때 가격보다 내가 판매할 때, 내가 나갈 때, 판매할 때 금액만 생각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솔직히 스포츠에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아틀레티코를 인수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아틀레티코 구단 주위에 스포츠시티 투자, 즉 부동산 사업을 해서 수익률을 높게 챙겨갈 수 있다는 그런 보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지의 팬들조차 단순하게 생각하는 팬들은 이 아폴로 그룹이 들어오면서 영입 자금이 넘쳐날 거라는 기대를 꿈꿨지만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더욱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구단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면서 5,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지만 팬들의 마음은 한 구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아틀레티코 팀의 영광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경기장 주변의 땅값과 부동산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런 얘기죠. 경기장 주변의 이 상업시설, 호텔, 복합 문화 공간 등을 만들면서 장기 이익은 늘겠지만 선수단에 투자할 돈은 그대로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그 점을 염려해서 인터뷰를 또 했죠. 영입 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요. 감독 입에서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아폴로 그룹의 이번 여름 시장 선수단의 투자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벌은 돈과 이 그리즈만 등 여러 선수들이 이탈해서 발생하는 전체 연봉의 여유 부분 등을 현명하게 쓰는 게 구단 내부에서 지금으로서는 지향해야 될 부분이겠죠. 또 다른 변수는 이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이 선수가 진짜 파리로 나가면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를 그런 유로를 벌어주냐, 그게 가능하다면 또 자금적으로 숨통이 크게 트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적 시장에서요. 직접적으로 또 이강인 선수와의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금적으로만 트이는 게 아니라 또 파리와 아틀레티코의 이 관계가 또 돈독해지면서 이런 협상이 훨씬 한층 더 수월해질 수가 있죠.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아틀레티코의 선수 수급, 이 스쿼드 완성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까요? 이미 베실바와 주안 고메스 등 준청 미드필드 영입이 굉장히 가까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이 부분이 이강인 선수는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 이적은 끝나는 얘기냐, 이렇게 문의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셨고 축구 팬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지점이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데 일단 결론만 말하면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스쿼드 측면에서 일단 얘기해보죠.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실바를 무슨 공격적으로 집중돼 있고 그리즈만 같이 공격 마무리 지점까지 다 완성시켜줄 그런 화려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그가 수행한 임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윙,
메잘라, 공미, 중미 등등 확실히 공격에 무게를 둔 역할을 하던 때도 있었고 다른 역할을 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임무는 중앙 미드필더였습니다. 베실바는 공격 포인트 생산자이기 전에 팀의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전술적인 윤활유였습니다. 실제로 베실바는 높은 위치에서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중원 깊숙이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는 중앙 미드필더의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필요할 땐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또 빌드업을 돕고 수비도 돕고 또 순식간에 박스 투 박스 형태로 경기장 전체를 누비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링크업 플레이의 마스터였죠. 이렇게 사실상 맨시티의 모든 공격이 베실바의 발끝을 거쳐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그 팀의 엔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시메오네가 왜 그토록 베실바에게 집착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베실바의 이전에 스피드나 날카로운 발은 또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나이 지금 31살이죠. 활동량은 여전히 매우 좋지만 공격 시 필요한 순간 스피드나 날카로운 킬 패스 그리고 슈팅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아틀레티코에서도 공미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확실히 링크업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로 쓸 게 거의 확실합니다. 또 다른 영입 기대 선수 주안 고메스 선수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요. 전문 수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요. 압박과 커팅이라는 수비적인 과업을 수행하고요. 즉 이 두 선수는 아틀레티코의 안정감을 높이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의 날카로움, 그리즈만이 가지고 있던 부분, 아틀레티코가 잃어버린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죠. 이 조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10백을 세우고 수비적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즈만이 했던 역할, 라리가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탈압박과 킬패스 그리고 중거리 슛까지 갖춘 자원, 바로 이 지점에서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단순히 수비만 하려 했다면 지금 이적 시장 행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베실바와 고메스를 영입하려 한 것은 팀을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공격 축구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완성은 결국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합류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 부분에서 결국 이강인 같은 선수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컬러의 미드필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자는 아틀레티코가 이미 갖고 있는 바에나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의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그리즈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게 가능하면 진작에 그리즈만을 밀어냈겠죠. 큰 경기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한 아틀레티코고 그 부분이 이강인 같은 공격 성향의 미드필더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틀레티코의 디렉터가 굉장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좀 언짢을 수 있지만 또 한국 마케팅, 아시안 마케팅이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했던 게 파리에서부터 이 마드리드까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적으로 이 거금의 이적료를 이강인 선수한테 쓰더라도 한국에서 손쉽게 또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스폰서들이 붙을 테고 여름 투어도 있겠죠. 유니폼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스쿼드 구성상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는 베실바가 영입 때도 여전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쿼드 구성이나 선수 보강적인 측면을 얘기해봤고요. 자금적인 얘기로 결국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아틀레티코가 자신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제법 목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소비할지, 그리고 아폴로 사모펀드가 아틀레티코에 얼마나 이적 자금을 이번 여름에 쥐어줄지, 또 훌리안을 이번 여름 조기에 판매 가능할지, 그리고 아틀레티코 단장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실력뿐만이 아니라 또 마케팅적인 부분을 포함한 계산이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원하게 될지, 또한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시메오네 감독의 강한 주장과 그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커질 거냐, 아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드컵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월드컵이 끝나고 8월 초까지는 가야 큰 가닥이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인 이적을 서두르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래도 8월 초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단 아틀레티코로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로 감독과 단장의 낙점을 받아서 만약에 이적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선수 경력상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전성기로 들어가는 나이인데 완벽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진로 변경이죠. 그런데 아틀레티코에 가면은 좋은데 또 못 간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왔었고 지금은 잠시 주춤하는데 이번 월드컵 끝나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까지 이강인 선수 이적 소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지금 챔스 출전도 떨어지고 좀 잠잠해지는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 개 구단으로의 이적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 축구 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적 시장 마지막 날 1분을 남기고 이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깰 확실한 해결책 바로 월드컵입니다. 축구에서 월드컵은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가장 집중하는 최고의 쇼케이스죠. 지금 아틀레티코를 비롯해서 유럽 명문 구단들이 이강인 선수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살짝 떨어진 이때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해주면은 그 관심을 확신으로 또 확 바꿀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은 이 관심에서 그냥 머무르는 수준이냐 그거를 가르는 또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베실바와 같은 수준 높은 전술적 이해도를 월드컵 무대에서 공격 지향적인 미드필더 자리에서 월드컵 무대에서 증명해낸다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넘어서 유럽 최정상급 클럽들로 쭉 확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적설들이 그저 소문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PSG에서 또 한 시즌을 더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토너먼트가 아닙니다. 유럽 축구의 핵심 미드필더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위치에 그냥 안주할 것인가 축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시험대가 바로 지금 이강인 선수 앞에 펼쳐진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아틀레티코나 다른 탑 클럽들이 영입하고 싶게 만들 정도의 마법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팀들이 경쟁이 가담하게 될 정도의 활약을 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정말 그랬으면 합니다. 더욱더 월드컵이 중요해진 우리 이강인 선수입니다. 국대팀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월드컵이고요. 이적 시장도 계속해서 눈길을 주며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강인 선수 이적 관련해서 베실바 그리고 주안 고메스 등 이 선수들의 이적, 아틀레티코 내부 사정 등을 자금적인 측면, 선수 구성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뤄봤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고 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그러면 오늘 축구라리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